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의 차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자칫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짧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고 제가 어떤 의학 지식이 있다거나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하셔서 무슨 의학 기자도 아니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과 증상을 여러분들께 조금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다양하게 이런 통증이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오고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이랬습니다 하고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모든 병이라는 게 왜 다 증상이 다 다르잖아요. 뭐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TV에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듣는 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거의 통계적으로 나온 증상들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가 아팠던 그 증상은 그냥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떤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거의 벌써 한 달 반 지났습니다. 이미 제 주변에 유친분들이나 또 지인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듯이 제가 심장마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왼쪽 팔저림, 그리고 가슴 통증, 겨드랑이의 통증,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오만한 생각을 또 하고 있었죠. 심장마비가 나한테 오겠어? 설마? 이렇게 정말 안이하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저에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증상이 없이, 전조 증상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도 없었고, 그냥 평소에 너무 기름진 거 안 먹고, 그리고 또 밀가루를 가급적이면 제가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햄버거를 먹을 때도 햄버거 빵에다 싸먹는 것보다 햄버거 집에서 오더를 합니다. 프로틴 버거 해달라고 그러면 빵 대신에 레더스, 양상추로 그렇게 싸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먹었는데, 그래도 아마 그동안에 쌓여있던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 때문에 저에게 심장마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식단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다 우유도 저는 레귤러 우유를 안 먹습니다. 우유도 오트로 만든 오트밀크를 먹고 있고, 주로 야채와 그리고 닭가슴살과 터키밋, 이렇게 생선을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고기보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식생활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 특히 바뀐 것은 정말 운동 싫어했었는데 운동을 걷기를 매일 1시간씩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의 생활이 바뀌면서 제가 방심했던 그런 제 건강을 다시 되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저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저는 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위장이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다 아니다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제 경우에는 몇 달간 정말 소화가 안 됐었습니다. 정말 소화가 안 돼서 저는 소화제가 없으면 여러분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소화를 잘 시키질 못했어요,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그 음식의 양이 많냐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저 너무 많이 먹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안 먹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안 먹는데 어떻게 살이 이렇게 붙어 있느냐고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정말 소량의 식사를 해도 소화를 못 시켰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장에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이 소화 안 되는 증상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한 번도 아직 소화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스텐트를 넣은 수술을 한 다음에 한 달 반 동안
저는 특히 식사 후에 정말 눕지를 못합니다. 누우면은 반드시 그 소화불량으로 연결이 되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눕지를 못했는데 스텐트를 넣은 다음에 그 증상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심장마비 증상에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또 저처럼 스텐트를 하신 분이 정말 소화가 너무너무 안 돼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분도 병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빨리 이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스텐트를 넣고 하신 수술을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머리 뒷골이 너무 아프다고, 정말 우리가 뒷골은 보통 혈압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뒷골이 너무너무 아프고 여기 목 있는 쪽이 너무 아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심장마비로 이어져서 그분도 병원에 가셔서 스텐트를 넣는 수술을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증상이 좀 다양한데요. 남성과 여성의 증상이 좀 다르다고 해요. 여성은 턱 부분하고 목 부분으로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턱 부분으로는 오지를 않았고 목으로는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에 뭐 근육통이 온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 목 구멍, 이 목 속으로 매연에 연기 많이 마시면 우리 목 아프잖아요. 막 목이 굉장히 칼칼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쥐침도 많이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아팠던 경우라면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러분 정말 딱 요만큼 부분이 앞뒤로 똑같이, 그렇게 아주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또 사실 담도 잘 걸렸어요. 그래서 담이 오나 할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조금 몇 시간에 한 번씩 오면서 담이 걸렸나? 부항을 좀 떠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슬쩍슬쩍 왔었는데, 그게 이튿날 되니까, 2일째가 되니까 조금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강도가 조금 더 셌고, 그 다음에 제가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남편 보고 부항을 떠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혈이 된 피는 그 부항으로 사혈을 시켜주면은 혈액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또 해보니까, 부항을 해보니까 조금씩의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2일째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게 조금씩 더 심해지면서 그제보다 더 아픈 거예요. 진통제 또 안 듣고, 그래서 계속 나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부항을 좀 여러 번을 좀 떠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항을 좀 여러 번 떴었고, 그런데 이상했던 점이 남편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부항을 왜 피를 사혈해서 뽑아내면 피가 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묽은 피가 이렇게 휴지로 닦아내면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피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 혈관에 막힌 피가 그렇게 바깥으로 표출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굳었던 피가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제가 근력 운동을 좀 해보려고 아령을 들었었어요. 아령을 들었는데, 아령을 들어서 그런가 갑자기 또 이 겨드랑이 밑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밑도 제가 부항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미련했던 거죠. 제가 너무 미련했고, 너무 심장마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또 3일째를 맞이했습니다. 3일째에는 통증이 더했어요. 진통제를 사실 먹어야 효과가 없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진통제를 또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항을 계속 남편한테 떠달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제는 그만 해야 될 것 같다고, 부항이 이렇게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스탑을 시켰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너무 아프면 울고, 정말 여기서 여기가 그 아픔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은 그 진통 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가 또 싹 사라졌다가, 그런데 그게 3일째 되는 날은 조금 더 시간 간격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기가 나오려면 왜 진통의 그 시간이 좁아지듯이 그렇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제가 딸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나 응급실에 가서 진통제라도 좀 맞아야 되겠다 했더니,
엄마 담 결린 것 같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이게 담 결린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조금 증상이 이상한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심장마비라는 걸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아프다, 나 지금 참을 수가 없을 정도다 했더니 딸이 그래, 엄마 빨리 병원에 가라고, 응급실을 빨리 가라 그랬는데,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못 갔었어요. 왜냐하면 그 땡땡이 여전히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또 몇 시간을 참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어요. 밤이 돼서 그때가 아마 12시 넘어 1시가 다 되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통증이 다시 오기 시작해서 다시 울면서, 여러분 제가 이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어깨 이렇게 하고 무릎이 어깨 쪽으로 저절로 모아져요. 그래서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자세가 딱 되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이리저리 굴러야 됐어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해도 그 아픔을 덜어줄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아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다시 진통제를 먹으러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진통제를 4알을 먹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듣던 안 듣던 일단 4알을 먹고 올라오는데, 그날은 증상이 달랐어요. 이 가슴이 아파하는 증상이 계단 몇 개를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하더니 숨이 갑자기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숨이 찬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숨이 갑자기 차기 시작하더니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막 급하게 불렀어요. 불러서 빨리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아픈데,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말고 앰뷸런스 불러달라고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한이 나고 막 열이 한참 나고 그러면 추워서 몸이 막 떨잖아요. 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러죠. 저는 열도 하나도 없었고 춥지도 않았어요. 한기도 느끼질 않았는데, 이가 이렇게 부딪힐 정도로 부딪히고, 그리고 온몸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정도로 막 떨고 추워서 그러니까 추웠던 게 아니라 추운 사람의 그런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방대원이 5분 안에 왔습니다. 소방대원이 저희 집과 정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5분 안에 도착해서 제 증상을 체크하고 앰뷸런스 저를 태우고, 그리고 앰뷸런스 안에서 여기다 혈관 주사를 놓고 아스피린 4알을 입에다 넣어줬어요. 그 녹는 아스피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4알을 먹고 응급실로 가서 CT 찍고 사진 찍고, 담당 그 주치의가 와서 심장이 이미 데미지가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늦추면 안 되니까 심장병원으로 옮기자 그랬는데, 그 병원이 종합병원인데 심장과가 없는 게 따로 그 병원에서 그 심장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로 새벽 2시에 제가 병원에 들어갔거든요. 다시 심장 전문병원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스텐트 3개를 넣었습니다. 스텐트 3개를 넣었는데 2개는 90%가 막혀 있었고 하나는 80%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정말 그런 데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거죠. 이 건강을 너무 등한시했었고, 나한테 심장마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심장마비는 정말 나는 아닐 거야가 아니라 나에게도 올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젊은 분도 그렇게 심장마비가 많이 오지만, 저처럼 60대 중반에 들어선 분,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분들은 더 올 확률이 많은 그런 병이에요. 아무래도 혈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스텐트 3개를 넣었고, 스텐트를 넣으면서 다른 혈관을 조사한 결과 또 위험 요소가 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스텐트 3개를 넣어서 이미 이제 그쪽 혈관 3개는 안전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 동맥이 크게 하나인데 저는 그 하나가 3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굉장히 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얇은 거를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또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약을 한 줌 요즘 제가 많이 먹습니다. 피 묽게 해주는 약, 여러 가지 약, 콜레스테롤 약, 혈압약, 이렇게 다 병행해서 지금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있고 식이요법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차츰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을 방송에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건강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솔직히 힘든 일을 하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은 숨도 많이 차요.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노래를 지금 한다고 여러분들 찾아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심장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심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심장은 사랑을 줘야지, 하트에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는 일 하지 말라고. 근데 주변 분들이 전부 저한테 유튜브를 해서 그런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아니거든요. 저 유튜브 할 때 정말 즐겁게 했었어요. 물론 힘은 들어요. 힘은 들고 음악 방송을 하다 보니까 노래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생각을 안 하면서도 또 어떤 면으로는 또 받기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다녔어야 됐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답댓글을 드렸어야 됐고 그런 요소들이 저에게 많은 악영향을 좀 미쳤어요. 왜냐하면 또 악영향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한국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실망을 가려면 정말 새벽에 막 밤 12시 넘어서 막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가능했지만 주중에는 그게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저에게 짐이 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일단 제 몸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실망을 일단 제가 좀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제가 못 찾아뵈었습니다. 해서 오늘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께 제 근황 알리면서 저에게 온 증상을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제 증상입니다. 모든 분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화불량, 그리고 여기 목 속이 아팠던 거, 그리고 가슴 통증, 그다음에 겨드랑이 통증, 이렇게 4가지가 저에게 왔었던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한 가지라도 오면 아닐 거야 하지 말고 병원 바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안심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픈 고통 받지 마시고 건강 체크 확인 바로바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아파서 여러분들 오래 못 찾아뵙고 있습니다 하는 안부 인사도 드릴 겸 제 근황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증상 하나라도 보이시면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날들 되시고 매일매일 운동 많이 하십시오.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고 또 식단 조절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지키셨으면 합니다. 이상 애리조나에서 차순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은 여러분이 제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